자, 오늘 수업할 거는 퍼스널 넘버라는 거하고 두 번째가 릴리즈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퍼스널 넘버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디에 설래, 어디에 서느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발의 위치와 내가 공을 들었을 때 이 간격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간격만 알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든 간에 계속 일정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퍼스널 넘버의 의미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끝에 마지막에 착지를 했을 때 공과 내 발에 벌어진 정도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퍼스널 넘버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몸에 붙어서 스윙이 되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칠 수 있는 안정적인 어떤 투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어디에 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릴리즈 표현을 하는데, 릴리즈라는 거는 뭐냐면 또 더 간단하게 하면 공을 언제 놓을래, 공을 언제 놓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을 내가 최고 밑에 정점에서 놓는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마다 이것이 그렇진 않아요. 조금씩 더 미리 놓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늦게 놓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느 기준점에서 내가 공을 놓게 만들어 주느냐 이걸 찾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릴리즈 타이밍이 어떻다, 뭐 릴리즈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공의 흐름, 공이 어떤 식으로 공이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조절해주는 어떤 그런 걸 찾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걸 알려면 전체적으로 레인의 분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갈 거예요. 레인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서 있는 어프로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서서 움직이는 공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저기 보면은 약간 일어나서 보시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타겟 지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머리 부분 이렇게 우리가 헤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분이냐면 기름을 여기가 안 붙으면 공이 움직이질 않는데, 기름을 발라놓은 곳 중에 가장 기름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기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공이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그 미끄러져 나가는 현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세요. 저 뒤에 중간 이거는 요즘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 레인은 옛날 레인이라서 여기 표시가 없어요. 여기 표시가 짝대기가 되어 있는데, 중간보다 조금 뒤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보다 조금 더 뒤치요. 피트수에서 저희 같은 경우 42피트 정도까지 기름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까지 기름이 발라져 있는데, 여기까지를 가지고 미드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보다는 하인즈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 표현 하나. 자, 하인즈는 어떤 지역이냐면 실제로 공이 움직임을 시작하는 지역. 여기서는 기름이 많아가지고 공이 그냥 미끄러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미끄러져 나간 공이 어느 순간에 타겟의 힘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그게 마찰을 해서 이제 공이 서서히 감속을 하면서 공이 움직이는 이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지역이 발생하는 지점이 뭐 여기서 발생할 수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발생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공의 움직임이 발생해주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계속 기름만 발라있으면 공이 어떨까요? 미끄러지기만 하겠죠. 네. 공이 반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기름이 아예 분포하지 않는 드라이 지역을 만들어 놨어요. 자, 정확한 명칭은 백엔드, 요것도 별하나. 자, 이건 어떤 지역이냐면 쉽게 해서 여기서 미끄러져 온 공이 극강의 마찰을 이루어서 공의 움직임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고 모양을 좀 더 변화를 주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기름에 의해서 미끄러져 온 공이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좀 더 강하게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백엔드의 움직임이 볼링이 어떻게 보면 승패 아니면 또 점수를 내는 거에 좌지우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지역이기도 해요. 자, 그 지역은 저 뒤에 가보시면 기름이 다 발라져 있다. 뒤에 가면 맹글맹글, 여기는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야만 안 미끄러지고 거기서 마찰에 의해서 공의 움직임이나 회전량이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는 기름을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보고, 여기는 기름이 없는 지역에서 움직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핀들이 모여있는 데를 가지고 우리는 핀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핀들이 모여있는 지역, 그런 뜻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핀의 위치도 알아야겠죠? 자, 핀은 정확하게 1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개가 있어요. 자, 번호를 읽는 방법은
제일 가운데를 기준으로 제일 가운데 제일 앞에 있는 거 그것이 1번 핀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2번, 3번. 자,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1번 가운데, 2번, 3번, 4번, 6번 보이는데 5번은 지금 안 보이죠? 5번은 왜? 헤드핀 뒤에 숨어 있어요. 옆레인 쳐다보면 뒤에 숨어 있는 게 보여요. 네. 그 다음에 7번, 10번 보이고 8번, 9번 역시 2번과 3번 뒤에 숨어서 안 보인다. 자, 왼손잡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이쪽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제가 오른손 맨날 설명하다 보면 이쪽으로 그렸는데 이쪽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네. 요 지역, 아까는 이제 요 지역을 이제 표현했는데, 자, 공이 미끄러져 가다가 모양 바뀌는 거. 자, 이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멈췄다 다른 모양으로 움직인다 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말을 써요. 브레이크 포인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 이건 별 만 개. 볼링을 치다 보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어떻게 거기까지 공을 보내느냐, 이걸 가지고 라인을 설정하기도 하고, 공에 거기에서 움직임을 거기서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술이 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봐야 무지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느껴지냐면 본인 공이 딱 굴렸어.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굴러갈 거야.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다가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핀 맞을 때쯤 되면 순간적으로 확 빨라져. 요때 브레이크 포인트가 발생.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발생하는 지역이고 거기에서 이제 훅이 좀 더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여기서 발생하는 꺾임을 가지고 우리는 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훅. 네. 각이 작은 거를 우리는 쇼도, 각이 큰 거를 롱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훅이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공의 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훅을 넣는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 회전을 넣는 거고 훅을 넣는 건 아니에요. 훅은 어떻게 공 스스로 이제 자전이 일어나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이 크게 커지는 거 가지고 우리는 롱훅, 작은 걸 숏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이 그러죠. 숏훅 구질, 롱훅 구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자체가 각의 큰 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고요. 요런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합니다.